자,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론 제 7강 여행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행복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읽어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제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복의 종합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뭐 소소한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뭐 장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뭐 감각이라든지 또 어떤 공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또 행복하다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검증을 해왔던 이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 물론 이제 뭐 장기적인 여행도 될 수도 있고 뭐 단기적인 여행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행복과 관련해서 1차, 2차 시, 3차 시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뭐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여행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 여행을 했고 또 하실 거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좀 세워놓고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여행이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그 토마스 쿡이 원래는 이제 그 기독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처음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에 따르면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뿌연 안개 같은 거짓을 걷어내고 유아기부터 입력된 마음의 편견을 없애고 직접 봄으로써 지식을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연 안개 같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어떤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런 어떤 그런 거짓,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죠.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나 편견을 직접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그 취합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고 방식,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행의 어떤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 토마스 쿡은 이제 유럽과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단처 여행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럽의 귀족들 또는 이제 굉장히 돈이 많았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수행원들을 데리고서 다녔던 그런 아주 그 호화로운 또는 이제 화려한 그런 이제 여행이었고, 또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장기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이 토마스 쿡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다음에 노동자들, 또 그냥 단순하게 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1파운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이제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제 부르주아나 상류층들이 다녔던 그런 또 여행들을 일반 사람들도 이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히 이제 노동자 농민들에게 또는 이제 사무원들에게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토마스 쿡이 굉장히 인기가 이제 많았었고, 또 그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61년도에 그 영국 중서부의 도시인 이제 블러포드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 이제 200명을 포함해서 이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1000명을 이제 이끌고서 이제 1파운드짜리 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자 이제 1파운드짜리 그 여행 요금을 이제 지불하고서 이제 파리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품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들은 뭐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모여오게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노동 시간이 하루 8시간씩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어린이들도 그렇고 뭐 그 아녀자들도 그렇고 노동 시간이 막 10시간, 12시간 뭐 하루 종일 이제 일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에 쩔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그 여행 상품을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이제 제공을 받는 이런 어떤 문화가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이제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만 있었는데 한 번도 이제 밖을 나간 적이 없죠. 뭐 칸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중세 또 근대에 살았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 마을을 떠나서 특별히 이제 뭐 무역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어떤 여행 상품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국가 또 자신이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곳들을 좀 찾아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또 제공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어떤 생각들, 선입견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토마스 쿡의 아들인 이제 존 메이슨 쿡이 이 회사를 이제 물려받으면서 1870년도에 이제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서 원래 이제 토마스 쿡이 생각했던 그런 그 뭔가 여유롭게 한숨을 돌리는 어떤 시간을 제공하고 정신 세계를 넓히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나서 어떤 자신이 자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여행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업적으로 방향을 좀 틀고 이제 부유한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또 수익성 좋은 노선만, 그러니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노선만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여행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정신의 자양분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자극이나 그런 기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 기독교 전도사였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여행이라고 하는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인 만족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해탈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여행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면서 전혀 다른 어떤 문화 전혀 다른 어떤 그 삶의 방식들을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과 좀 더불어서 이제 대화하면서 세상이 참 넓구나.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넓구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매우 이질적인 그런 어떤 좋음들을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토마스 쿡의 아들이 이제 존 메이슨 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나온 여행자 수표를 팔려고 이런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행지에 가서 이제 뭐 일반 상점이라든지 거기를 또 뭐 다 조직을 해가지고 커미션을 띄어먹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자들을 삥삥 둘려가지고 이렇게 둘러먹는 이런 방식의 이제 또 상품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어떤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계획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우리 어떤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제시하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행이 나한테 이제 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행은 또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텐데 뭐 해외 봉사 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해외 문화 체험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들이 이제 남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라든지 굉장히 그 트라우마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거 또 해외 나가서 이제 삶을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나 준비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어떤 준비나 고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어떤 몇 가지 틀들, 몇 가지 좀 구조들을 이제
이번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정보나 가장 유익한 정보는 이제 역사 속에서 여행을 해왔던 이런 어떤 사람들 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더박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굉장히 그 좋은 팁들을 꿀팁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여행들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노하우들을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가급적이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최소한 이제 뭐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제 이런 어떤 여행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 어떤 삶의 양태들을 조금 리프레시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시 이제 호라티우스에 따르면 서둘러 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영혼이 아니라 이제 주변 기후만 바꿀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바꾸는 거거든요. 영혼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 어떤 마음, 태도, 자세, 느낌, 어떤 세계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 영혼에 담겨져 있을 텐데, 계속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게 정체가 되거나 잘 흐름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번씩 훅훅 불어주면서 이렇게 바뀌면 또 여러분들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또 풍성한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라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또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 그 여행의 틀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다루게 될 주제가 이제 이 순례자, 여행이란 순례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차시, 2차시, 3차시 걸쳐서 순례자,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 유목민, 탐험가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여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자,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호라티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을 바꿔주는 것이다. 영혼에 이제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다. 영혼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그 영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순례 여행을 통해서 그 영혼의 깊이 또 영혼의 어떤 색깔 이런 어떤 영혼의 조화들을 좀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마다 50만 명씩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이제 이 그 생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생가예요. 이게 이제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의 그레이스랜드라고 이제 하는 건데 해마다 이제 50만 명이 여기에 모여서 이 저택을 이제 방문하고 이제 묘지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또 엘리스 프레슬리 수집품들이 모여 있는 박물관에 가서 이제 관람을 하고 또 이제 뭐 티셔츠 사고 기념품 사고 이제 이런 행사들이 이제 있죠.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생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제 기념품들 사는 것들도 굉장히 그 소소한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이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물음은 이게 과연 이제 진정한 순례인가? 이제 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뇌라든지 고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순례를 쭉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의미심장한 목적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 또 자기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멘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목적지들 또 우리가 보통 성의라고 이야기하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한 뭐 예수의 제자들이나 또 여러 이제 고승들이 머물렀던 어떤 장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목적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굉장히 고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생각이 변화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자기가 설계해왔던 어떤 그런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질적으로 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여행
특별히 순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좀 핫한 그 순례 그 여행 상품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생장피에죠. 생장피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스페인 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성당까지 이제 장장 한 780km 정도 쭉 떨어져 있는데 이 길을 이제 보통 이제 한 40일 코스로 걷고 있죠. 계속해서 걷다가 이제 쉬고 걷다 쉬고 이제 그 숙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한 40일 뭐 길게는 이제 50일 가까이 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거리인데 그 길을 쭉 이제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종교적 순례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의미심장한 목적지 이 이제 산티아고 길은 그 예수의 제자 중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죽은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순례 루트인데 이제 이런 어떤 의미심장한 목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길들을 쭉 걸어가면서 지금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이 길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이 산티아고 체험기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뭐 몇 달 전에 6개월 전 뭐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길을 친구와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또 이제 만나는 외국인들과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뭐 강연에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그냥 패키지 상품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 종교적 순례라고 하는 것, 뭐 특별히 기독교인이거나 뭐 불교인이거나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어떤 고난의 여정인데 투벅투벅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운동화도 이제 맥컬리에 다 갈고 뭐 발에서 물집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나죠.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택시 불러서 가는 게 굉장히 편할 텐데 그 길들을 이제 조금씩 걸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이제 콩나물 지금들은 잘 안 키울 텐데 콩나물 키우는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씨루에다가 콩나물을 심어놓고 이제 물을 뿌리면 물은 밑으로 싹 빠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콩나물이 이제 커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교적 순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 또 과정이 이제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뭐 그게 뭐 사람을 바꿀까 그런 어떤 여행이 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짧은 기간 뭐 40일, 50일 아니면 뭐 열흘 뭐 이 짧은 기간이 좀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일에 치이고 뭐 공부에 치이고 시험에 치이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적죠. 그런 어떤 기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24시간 이제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자신에 대한 생각들, 느낌들,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여행의 커다란 이제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트래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어로 트라바이라고 하는 일하다, 일이라고 하는 이제 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여행이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가 고생고역이라고 하는 거죠. 일이다. 일은 이제 옛날엔 노예들만 했었죠. 주인이나 이제 뭐 상류층은 전혀 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어도 일하고 노예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이제 노예들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행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 뜻은 이제 고생고역, 노예, 일, 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런 고생이나 고역을 해야 되는가? 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0세기, 21세기 여행 개념은 이제 뭐
그냥 칵테일 마시고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를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여행, 우리에게 그 단순하게 어떤 쾌감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인생을 바꾸고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행을 좀 고민한다라면, 뭐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뭐 비행기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서 도착해서 뭐 물장구 치고 뭐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부여해주고, 또 자신의 어떤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넓혀주는, 이런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게, 어떤 통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행의 목적도 여행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종교 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327년에 성 헬레나, 이게 이제 성 헬레나는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누스 1세의 어머니인데, 콘스탄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성지 순례를 하게 되죠.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아나톨리아 이제 밑에 이제 그 터키의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이제 낙타를 타고 걸어서 이제 그 60번의 경유지를 거쳐서 이제 방문하는 것이 최초의 이제 성지 순례다라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뭐 기록도 처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이분 바투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슬람이 이제 마르코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14세기 이 사람이에요. 14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메카라고 하는 곳을 순례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메카에 뭐 가서 이제 금방 이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아시아 뭐 거의 중국까지 왔었죠. 중국까지 오고 밑에 동남아시아, 또 그 중동 지역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좀 전부 다 섭렵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304년에 그 지금 이제 우리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모로코 이제 탕헤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이 사람이 그 24년 동안, 거의 이제 24년 동안 12만 킬로를 이제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평생 거의 한 30년 가까이 쭉 이런 어떤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면서, 뭐 인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이런 어떤 지역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지나가면서 많은 여행기를 좀 쓰게 되고, 또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성지순례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사람은 혼자 길동무도 없이 굉장히 홀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뭐 불안한 감이라든지, 또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느낌들, 뭐 이런 것들도 감정들,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뭐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이 그 바투타의 여행록에 이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이 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뭔가 이제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산란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이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의 그 성지순례의 어떤 결과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의 순례자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냥 어떤 느긋한 휴가, 그냥 몸이 나른해지는, 또 몸이 굉장히 편해지는 뭐 이런 어떤 휴가가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 자체를 뭔가 더 풍성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순례 여행들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동양에서도 이제 이 바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순례 여행과 관련해서 매우 독창적인 그런 어떤 글들이나 생각들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뭐 여러분 이제 그 일문과 학생들은 잘 알 텐데, 그 마초 바쇼는 이제 그 하이쿠라고 하는 17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이제 투기의 정형시가 있는데, 이 하이쿠 시인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부디스트인데, 이 이제 부디스트 다른 이제 승려들하고 이제 참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시들을 좀 짓게 되고, 이제 말년에 그 말년 한 10년 정도 이제 그 그냥 벼루, 붓, 종이, 외투 이것만 이제 챙겨 가지고 일본에 있는 여러 이제 그 불교 성지들을 좀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제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시를 짓고, 또 이제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단순하게 이 참선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을 돌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승불교식의 그런 공부법이죠. 근데 이제 또 여행을 하면서 자연물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 대중들을 만나면서 또 거기서 또 도를 찾아가는 어떤 부처의 길을 또 찾아가는 이런 것들도 이 여행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이나 준비물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달빛 아래 황혼경을 경험하면서 수천 일을 여행했다는 이제 고대 승려들을 거울 삼아 조코 1년 1684년이죠. 8월 말 구슬픈 가을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스미다 강변에 쓰러져가는 집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여행기 이 첫 구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준비물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다 버리고서 그냥 그 여기서 순수한 달빛 아래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런 그냥 단순하게 안락을 누리는 그런 어떤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 여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이제 득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영혼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이 바쇼가 꿈꿨던 어떤 불교 성지 여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만족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안락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깨닫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또 자기를 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생각하는 것들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 자꾸 이제 짜증만 나죠.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남들과 이제 비교하고, 그 남들과 비교하면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초라해지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땅으로 꺼질 것 같은 이런 어떤 슬픔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바쇼도 그렇고 앞에 이제 그 이분 바투타도 그렇고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걸어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어떻게 동반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뭐 취업이다, 뭐 공부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잊었던 적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단히 자기 자신을 잊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놓쳤던 자기 자신의 어떤 진지한 모습들, 진정한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바쇼라든지 이 바투타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자기가 몰랐던 자신의 어떤 모습, 자기가 잊고 살았던 어떤 자신의 어떤 진실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성지순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제 그 예수가 있었던 곳, 예수가 활동했던 곳, 또 부처님이 뭐 활동했던 곳, 뭐 이런 것들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자신은 항상
그림자처럼 자신을 달고 달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것만 생각했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소홀하게 넘겼던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림자,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그 그림자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내면 여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 여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여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찾는 것, 자신의 영혼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히 이제 불교 성지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바쇼의 경우에 따르면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의미 있었던 그런 어떤 장소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참선을 도와줬던 이제 선사의 암자를 찾아간다든지 또 자신이 이제 알고는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나 또 가족들을 방문한다든지 또 이제 뭐 선배 시인들의 작품 속에 나왔던 버드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또 매미 소리도 감상을 하고 뭐 다양한 형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찾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방법에서 좋은 것은 걷기예요. 말도 타지도 않고 집신을 신고 이제 직접 걸으면서 몸은 굉장히 이제 고단하지만 이런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움들 또 길에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러면 이제 말을 붙일 기회가 없는 거죠.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제 걷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 또 천천히 가면서 그 달빛을 보는 이런 어떤 방식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여행이 이제 왜 행복에 필요한 것인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소홀히 하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앞만 보고 달려왔을 거예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일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유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또 여러분들의 그 꿈들, 이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의 형태로서만 이제 주어졌었지 여러분들 자신의 소리, 여러분 내면의 소리,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슬픔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일기를 쓰거나 우리가 행복노트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점검을 해서 그래도 이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좀 감지를 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른 그 외부 환경에 이렇게 일 중심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여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외롭게 또 굉장히 슬프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 단적인 뭐 짧은 기간이죠.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 여러분들 내면 세계를 이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방법들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순례자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순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목적지를 우리가 좀 찾아가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고뇌지만 그런 어떤 고뇌로운 그런 길이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순례의 길과 관련해서 방법 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도 탐험가라고 하는 이런 또 방식들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